안녕하십니까. 네, 무기력한 책 속에 원래는 세 번째 시간이었어야 할 시간이 지금 이제 네 번째로 돌아왔고요. 헤드뱅잉 하다가 목부상에서 돌아오신 영주님이 지금 와 계시거든요.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는지 모르겠는데 헤드뱅잉 그런 거 아니고요. 협착증? 네, 그런 게 있어서 주사 맞고 멀쩡해졌어요.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백수님이 말을 많이 하셨어요. 10회 분량의 말을 그 한 해에 다 쏟아부으셨다. 돈도 10회 분량의 교통기사가 탕진했다는. 아직 한 권도 안 읽었습니다. 다른 책 읽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사서 모으는 사람이니까. 오늘은 그래서 이제 영준님의 주도하에 어떤 어른 김소영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일단 느낌을 얘기하자면 F의 책이다. 선생님이 화가 좀 있으시고 책의 순서가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약간 맞아요. 청소년기 그리고 네, 어른이잖아요. 어린이를 대할 땐 다정하신데 이제 어른을 대할수록 이제 화가 표출이 되시는 거죠. 그렇지. 어른에게도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네. 마치 나를 대변해주는 어른 같은 느낌? 내가 어린이가 된 기분? 너무 따뜻한 문장들과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요즘에 읽었던 책들과는 결이 많이 달라가지고 힐링되는 그런 책이었고 백수님은 어떠셨어요? 아이들을 다루다 보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약간 착해지는 느낌? 아, 내가 못되게 살았구나, 반. 저희도 어렸을 때 네. 그런 것들을 분명히 느꼈을 텐데 아, 커서는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는 맞아요. 것들이 많으니까 확실히 사람이라는 게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구나. 일단 저희는 애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네. 몇 학년이죠? 지금 중학교 1학년. 초2니까 완전 진짜 어린이 생기가 없고 괜찮은데요? 조합이? 어린이들을 어떠셨어요? 좋아하셨어요? 평소에?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죠. 좋아- 귀엽잖아요. 아이들이 좀 익숙한 게 제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아, 그러다 보니까 좀 아이들한테 익숙한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서 좀 친근하게 느끼는 편, 귀엽다 하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죠. 저는 어린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럴 것 같긴 해요. 왜요? 어린이한테 되게 엄격했을 것 같아. 제가 20대 초반에 컴퓨터 학원에서 자격증하고 OL을 가르쳤었는데 정말 어린이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아이들을 대하기가 좀 더 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아이 낳고 나서는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비슷한데 어린이를 좋아하긴 하는데 시끄럽거나 좀 이렇게 분란 일으키는 어린이들은 그렇게 크게 안 좋아했거든요. 제가 이제 어린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어린이들이 이해는 돼요. 이제 왜 그러는지를 이제 좀 알게 돼가지고 부모 대화에 부모 마음 안다고 좀 더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에서 나온 게 아닌가 경험치 그런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냥 어린이들을 보면은 다 귀여워요. 그냥 우리 딸 같고 아들 같고 귀여운데 자기 자신을 통제 못할 시기잖아요. 아직 어린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린이지. 그런 어린이가 있다면 그 어른이 문제예요. 그렇죠. 결국 맞아요. 어른이 어른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는 싫어하는 타겟이 어린이가 될 순 없지. 알았으니까. 그 음. 전말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어른이 문제인 거지. 옆에 있는 어른. 이미지는 공부를 많이 시킬 것 같다 이러지만 전 진짜 공부는 손도 안 대거든요. 같이 게임할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지? 공부를 막 하다가 쉬는 시간에 저한테 오잖아요. 제 핸드폰을 가져가 딱 보면 박신의 게임방 이래가지고 거기에 온갖 게임들이 다 박신의? 들어있거든요. 하나씩 해보고 같이 게임하고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엄청 싫어요. 앞으로 저의 아이가 아들일지 딸일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난다면 이제 같이 게임하고 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로망 같은 게 있어요. 딸이면 좋겠어요. 아들이면. 딸이면 좋겠어요. 아들이어도 이쁘고 딸이어도 이쁘겠죠. 저는 딸을 원했어요. 음. 딱 그래서 딸이 좋은데 저는 아들을 번호는 원했어요. 저 닮은 딸이면 남은 인생이 피곤해지겠구나라는 어떤 예감 같은 게 있어서 딸 같은 아들이 나왔죠. 엄마 안아줘요 막 이러면 징그러 다 큰 애기야 이러면 거기다 대고 더해. 사춘기 돼가지고 목소리도 지금 막 그렁그렁한데 어찌 보면 진짜 유전이 커가지고 엄마 아빠 중에 누군가를 닮기 때문에 애가 지금 막 게임을 엄청 한다? 뭐 도파민 폭발하는 것만 갈구한다? 엄마 아빠 중에 있어요. 무조건 있다는 거지. 어른의 탓이다. 나야. 어린이의 탓은 아니지.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물려받고 나온 거라서. 환경의 문제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 집이 시골 완전 섬에 있거든요. 고립된. 그런 데서 자면 행위치기 했겠지. 고스톱 같은 걸 빨리 배울 수도 있어요. 역시 이 두 분 나를 까면서 이렇게 그건 이제 도파민이 터지나 봐. 환경의 영향이 분명히 있고 그 네. 환경조차도 어른 부모의 그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환경이잖아요. 혼육 환경. 그것도 어쨌든 어른이 만들어주는 환경이잖아요. 그쵸, 두 분이 이거 에피소드 읽으면서 제일 재밌었던 게 뭐예요? 나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장례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 장례식에 가서 같이 슬퍼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답을 못 해줬는데 지금은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책에 나오거든요. 나도 체크해놨던 것 같은데. 218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슬픔은 실제로 있어서 한 번 생기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슬픔을 둘이 나누면 두 조각이 되고 또 나누어서 네 조각이 되고 그렇게 작아지다가 어느 만큼이 되면 이제 가지고 있을 만해지는 것이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슬픔의 총량이 있는 건가? 이 일로 겪을 수 있는 슬픔의 총량이 있고 이거를 나누면 어쨌든 두 사람이 나누니까 그 총량의 반이 되는 거다. 총량이 이제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때 받은 슬픔이라는 게 총량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전체적인 총량이 아니라.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사람의. 맞는 그러면 예를 들면 그거는 둘이 나누면 반이 되겠죠. 반이 되나요? 반이 아니라도 수없이 나누면은 근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인 슬픔의 총량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분포도가 넓어지겠지. 여러 사람이 조금씩 슬퍼하는 거지. 하루 그래서. 슬퍼할 거를 이제 20분 슬퍼하고. 그 얘기하니까 멍해졌어, 갑자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이거는 정작 난데. 내가 일단 슬퍼, 막 겁나 슬퍼. 옆에 와서 너 힘들지. 아, 그러면 그럼. 이게 공감이자 공감을 해주는 위로가 거예요. 되죠. 근데 이거를 나눠주는데 이거를 총량이 있으니까 반을 나누고 절반을 나눠서 이게 뿌려주면 근데 결국 분포도는 더 그래 부피는 커지고 무게는 적어지는 건가 나도 이제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게 뭐지? 이걸 읽었을 때 저는 그렇지 피자 한 판 있으면 반판 여긴 가져가고 또 왜 이래요? 4분의 1 가져가고 하면 마지막에 내가 먹을 게 없잖아. 그럼 슬픔이 없는 거잖아 이게. 아. 계속 나누다 보면 없어지잖아. 근데 그러면 그렇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쁨은 과연 어떨까? 기쁨은 어떤가? 반대인 거지. 제곱이네. 슬픔은 마이너스 쪽이라고, 마이너스로 간다고 하면, 기쁨은 이제 더하기 쪽으로 가는 거겠지. 방향이 다른 종류의 감정이라고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슬픔은 이게 슬퍼요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가서 위로를 해줬어. 그러면 이만큼 조각을 가져왔어. 근데 슬픈 감정이니까 나는 가지고 있기 싫을 거 아니에요? 일단 내 감정이 아니니까. 근데 위로를 해줬으니까 좀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버려. 근데 기쁨은 이 사람이 기쁘니까 나도 기쁘고 기분이 좋잖아. 그러니까 나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두 배라기보다는 좀 더 늘어나는 거지. 공감이 슬픔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는 이제 다 아는 사실이긴 한데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른이 아는 언어로 설명을 해주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사실 얘기하면 이 아이들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반이 되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기쁨이랑 슬픔이랑 게 똑같이 감정인데 왜 반이 되고 두 배가 될까? 막 이런 거를 의문을 가질 수는 있겠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대화에 대해서. 고마워. 오늘 하루도 고마워. 음. 사랑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도윤이가 갑자기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엄마 왜 나한테 고마워요? 이렇게 물어봐요. 도윤이가 사랑을 엄마한테 많이 줘서 엄마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고마워 했더니 근데 엄마가 제 사랑을 자꾸 다 가져가면 전 사랑이 없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량을 알고 있지. 그런 대화를 아직도 이렇게 선명하게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그렇지. 얘기들을 아이들은 자주 우리에게 던지잖아요. 그렇죠. 듣다 보니까 이과 상향까지 내한테는 설명하기 진짜 힘들겠는데 이거 왜 반이야? 하필 왜 반이야? 70%일 수도 있잖아요.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나는 반이 안 줄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뒤에 보면 노키즈 존 관련해서 얘기가 맞아. 있어요. 너무 쉽게 아이들한테 쉬운 단어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맞아.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뭉뚱그려서 어른이 아는 단어로 그냥 얘기를 해보면 왜 안 되는지 왜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때로는 쉬운 말이 아니라 어렵게 설명해야 되는 말도 있다. 노키즈존은 너무 쉬운 말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 그 전에 노키즈존이 싫다라고 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목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항변을 했어요. 분명히 미칠 것 같을 때가 한 번씩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잘 돌보고 싶고 보호하고 싶은 선생님 마음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모두가 선생님과 똑같은 마음은 아니고 그리고 개별의 마음과 상황을 다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화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라면서 속으로 막 열심히 항변을 하면서 읽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미치지를 못하니까 이분의 어떤 마음에 미치지를 못하니까 그래도 좀 닮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의의를 두자. 이분이 하는 모든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이제 제가 똑같이 따라하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읽음으로써 좀 닮아가면 내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면서 읽었는데 뒷부분에 그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되게 미안해지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왜냐면
왜 노키즈 존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하냐면 나를 어렵게 함으로써 혹은 쉽게 함으로써 주고받는 영향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 내가 진짜 되게 어리석구나 앞에서 그것만 보고 마음속으로 항변을 한 일이 너무 좀 창피한 거예요. 부끄럽고 그래서 반성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디가 노키즈 존이 있었어요? 카페 카페가 같은 데? 제일 많았고 예. 노키즈 존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저도요. 가면. 여긴 노키즈 존이라서 안 되겠다 이런 경험이 거의 없어요. 뭐 이 책에서도 설명을 하는 게 풀어서 얘기를 해달라. 한눈에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풀어서 써달라. 옥상 같은 데 있는 카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험하니까. 노키즈 존이 아니라 여기는 어린이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뭐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아이들도 그거 보고 납득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결국 써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노키즈 존 하면은 이 카페 사장이 그냥 애들이 시끄러워서 싫구나. 이렇게 하면 어른들도 사실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써놓으면 읽어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 이제 안전에 위험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좀 출입이 어려울 수 있겠구나. 이해를 하게 되는 그건 본 것 같아요. 해외에 혹시 여행 가면 숙소에서 칵테일 아워가 있잖아요. 저녁 시간에 이제 라운지에서 그냥 핑거푸드랑 술이랑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술 때문에 애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때는 있더라고요. 결국 술집은 다 노키즈존이죠. 근데 요새는 호프집이라든가 술집, 뭐 이렇게 식당? 아이들도 이제 많이 동반해서 같이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거든요. 근데 워딩이 주는 어떤 그런 기분이 다르다는 게 노키즈 존 하면은 거기에 진짜 개개인이 상상할 수 있는 각각의 다른 의미가 안 좋은 점을 다 집어넣을 다 들어가 있으니까 누군가는 그냥 노키즈 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누군가는 와 저 사장 진짜 지밖에 모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재밌었던 부분은 시끄러운 산책인가? 라디오 소리. 시끄러운 산책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주변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거 보면 진짜 사실 노 어덜트 정도 있어야 되는데. 산 올라가시면서 블루투스 스피커 이만한 거 허리춤에 차시고. 맞아요. 맞아요. 여기는 완전 야외니까 이렇게 틀어도 괜찮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시끄럽고 번잡한 거 그럼 남 신경 안 쓰고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어른이 사고 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제 스타일은 산부였다. 산부 어른의 어른. 여기에 느낌표 화가 난무하는 작가님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다. 특이했던 거는 작가님이랑 작가님 남편분이랑 서로 존댓말 하시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저도. 남편분하고. 중간에 이렇게 약간 말 놓는, 추임새처럼 말을 놓는 부분도 있긴 한데, 베이스는 다 이렇게 존대를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라는 세계에서 처음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저도 그 뒤로 똑같이 이 선생님 따라하는 습관이 하나 있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계속 존댓말을 쓰세요. 어린이한테도 그렇고. 처음 보는 어린이한테. 그러니까 어떤 어린이를 만났는데 어린이가 길을 몰랐나? 잃어버렸나? 아무튼 그랬는데 그 어린이에게 말을 걸어요. 어린이 어디까지 가요? 그러면 선생님이 거기까지 같이 가줄게요 하면서 데려가는데 다 가서는 그 어린이에게 그래요. 선생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면 따라가면 안 돼요 어린이 하고 이제 얘기를 해줘요. 어린이 그러면 안 돼요. 어린이 뭐 할까요? 이 호칭 그 문장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정말 그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뭐 예쁘다 너 몇 살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랬었고 근데 그 뒤로 어린이 뭐 청소년 불문하고 그냥 처음 보면 무조건 존댓말 써요. 고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돼 보이는 한 3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 우리 집 동 앞에. 근데 정말 무서웠는데 거기 앞에 가서 제가 그랬어요. 학생 여기는 놀이터 앞이잖아요. 담배 피우면 안 돼요. 다른 데 가서 피우든지 여기서 피우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존대로 얘기를 했더니 저는 아줌마 뭐예요? 이럴 줄 알았어요. 저 되게 쫄아서 갔거든요. 갑자기 얘네가 죄송합니다 이러더니 이렇게 바로 끄더라. 발로 끄더라고. 발로 밟아서. 근데 그것도 못 참고 여기다 버리면 안 돼요. 어린이들이 나와서 놀아요. 주워요. 했더니 얘네들이 진짜 무슨 선생님 말 듣듯이 그걸 주워가는 거예요. 이 존댓말의 위력이라는 것. 상황을 부드럽게 해주지 않나. 일할 때 저는 존대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급이 낮거나 나이가 낮다고 반말 쓰시는 분들이 은근히 좀 있어요. 손님이 있는 공간이잖아요. 팀장님들이 와갖고 뭐 누구야 이거 왜 안 했어. 근데 이제 앞에 손님이 있는데 그러면 그게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나의 그 위치에 대한 그 뭐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좀 줄어드는 느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을 저를 전문성이 뭐라고 떨어지니까. 생각하겠어요. 안에 조직 자체가 조금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좀 강했어서 신입들이 들어오거나 하면은 웬만하면 존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전 그래서 지금까지도 책방 손님들 중에 말 놓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말을 잘 안 놔요. 웬만하면. 지금 직원분들도 저보다 나이가 뭐 거의 10살? 이렇게 어리신데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진 않고. 맞아요. 회식을 가거나 뭐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충분히 양해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일하는 공간이나 업무 시간에는 존대를 해주는 게 뭔가 듣는 사람, 밑에 사람한테서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부부 사이에 존대하다가 싸움 나면 그 기분 나쁜 거 그런 거 못 봤어요? 그러잖아. 아, 그러셨어요? 아이고, 모르겠네요. 이거. 존댓말로 해도 그렇죠. 담배를 피셨네? 여기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지? 항상 말이 담고 있는 무게를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들은 더 예민해서 좋게 포장해서 말을 해도 진의를 다 알더라고요. 바로 느낀다니까. 표정과 그 미세한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된다니까. 엄마 기분 나빠? 나 기분 괜찮은데? 웃고 있는데도 애들은 다 알더라고요. 좀 더 순수할 때 그런 존대와 그러니까 존중? 이런 걸 많이 받을수록 크면서 좀 더 부드럽고 넓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직급이 올라갈수록 좋은 어른, 좋은 선배란 무엇인가 이런 어렵지.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해줘야 꼰대 같지 않으면서 어린 척하면서 그래도 선배 같을까? 약간 이런 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린이들한테도 어떤 어른의 모습을 보여야 이제 좋은 어른으로 비춰질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